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천산귀환 제12화 북문의 그림자. 밤이 깊어지면서 천산파 전체가 붉은 달빛에 물들어 있었는데 모든 건물이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져 있었으며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연운백은 천풍대를 이끌고 북문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혈령의 신문에서 얻은 정보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고 내부에 또 다른 배신자가 있다는 것이 마음을 무겁게 했으며 북문 근처에 숨어있을 척구조를 찾아야 했다. 청풍, 주변 소리를 들어봐라. 예. 청풍이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는데 주변의 모든 소리가 들려왔고 바람 소리와 제자들의 발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으며 새들의 지저김과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까지 모두 감지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하나 섞여 있었다. 타닥, 타닥.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였고 인위적인 소리였으며 북문 담장 근처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 같은데. 가보자. 천풍대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이동했는데 담장 밑에 도착하자 소리가 멈췄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주변을 수색한다. 틈새 하나까지 전부 확인해라. 홍련이 검을 들고 담장을 따라 걸으면서 자세히 살폈고 소매가 독침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백화가 활을 메고 주변을 경계했다. 소검이 담장 밑을 살피다가 외쳤다. 여기 구멍이 있어요. 담장 밑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사람 한 명이 기어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컸고 최근에 판 것처럼 보였으며 흙이 아직 신선했다. 연운백이 구멍을 살폈는데 안쪽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비밀 통로 같았다. 누군가 이걸로 빠져나갔구나. 석화가 주변을 살피다가 발자국을 발견했다. 발자국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것이고 서둘러 도망간 것 같습니다. 연운백이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분석했는데 보폭이 불규칙했고 급했으며 공포에 질린 상태였던 것 같았다. 혈령의 척구조가 또 있었구나. 청운 장로님이 잡은 3명 말고 더 있었어. 그리고 저자는 천산파의 진영을 보고 도망친 것이니 혈성궁의 정보를 전하러 간 것이다. 홍련이 물었다. 그럼 우리 진영이 노출된 건가요? 그렇다. 하지만 이미 늦었으니 어쩔 수 없다. 지금이라도 발견한 것이 다행이다. 연운백이 구멍을 다시 살폈다. 이 구멍은 내부에서 팠다. 밖에서 안으로 판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팠어. 소검이 놀라며 말했다. 그럼 내부인이라는 뜻인가요? 그렇다. 그리고 비밀 통로를 안다는 것은 오래 있었던 제자라는 뜻이다. 서운하게 함께 와 있었는데 연운백이 물었다. 북문보초를 서는 제자 중에서 수상한 자가 있습니까? 서운하기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목풍. 그 제자가 최근 행동이 이상했다. 자주 외출했고 밤에 몰래 돌아다니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질문을 하면 회피만 했었지. 목풍이라. 연운백이 그 이름을 되뇌었다. 어떤 사람입니까? 10년 넘게 천산파에 있었고 성실하고 가족을 잘 챙기기로 유명했지. 아내와 어린 딸이 산 아래 마을에 살고 있어. 거처를 수색해봅시다. 천풍대가 목풍의 거처로 향했는데 작은 방이었고 간소했으며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야매가 침대 밑을 살피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여기요. 침대 밑 바닥에 느슨한 판자가 있었고 들어올리자 작은 공간이 나타났는데 안에는 검은 옷과 흰 옷한이 숨겨져 있었다. 연운백이 검은 옷을 들어 올렸는데 혈성궁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목풍이 배신자였구나. 모두가 충격을 받았는데 목풍은 10년 넘게 천산파에 있었고 성실했으며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제자였기 때문이다. 어디로 갔을까? 서운하기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책상 위에 종이를 발견했는데 암호로 가득했지만 일부는 해독할 수 있었다. 여기 적혀 있다. 서문 창고, 비밀 통로.
연운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지면서 천풍대는 서문 창고로 향했는데 창고는 외진 곳에 있었고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관리도 느슨한 상태였으며 먼지가 쌓여 있었다. 서운하기 창고 문을 열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는데 안은 어두웠고 상자들이 쌓여 있었으며 오래된 냄새가 났다. 촛불을 켜자 바닥에 신선한 발자국이 보였는데 누군가 최근에 다녀간 것이 분명했다. 저 상자들이 수상하다. 연운백이 한쪽 벽 앞에 놓인 상자를 가리켰는데 다른 상자들과 달리 먼지가 없었고 최근에 옮긴 것처럼 보였다. 지워보자. 서운학과 연운백이 함께 상자를 밀어내자 벽이 드러났는데 작은 틈이 있었고 은밀한 문이었으며 비밀 통로였다. 역시 있었군. 연운백이 문을 열자 좁은 통로가 나타났는데 어둠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왔으며 축축한 냄새가 났다. 통로는 좁고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고 벽은 축축했으며 거미줄이 가득했고 한참을 걸어가자 출구가 나타났는데 밖은 숲이었고 천산파 외곽이었다. 목풍이 이 길로 드나들었구나. 연운백이 주변을 살폈는데 풀이 눌린 흔적이 있었고 최근에 지나간 것처럼 보였으며 남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청풍이 귀를 기울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남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요. 한 명이고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어요. 추적합니다. 천풍대가 흔적을 따라 이동했는데 청풍이 귀를 기울이고 소검이 발자국을 추적했으며 백화가 주변을 경계했다. 한 시경쯤 지났을까 소검이 멈춰 서면서 손을 들었다. 저기 불빛이 보여요. 앞쪽 숲속에 모닥불이 보였는데 누군가 캠프를 차린 것이었고 목풍일 가능성이 높았다. 조심해서 접근한다. 천풍대가 포위망을 만들면서 천천히 다가가는데 모닥불 옆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고 무언가 적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가방과 신호탄이 놓여 있었다. 목풍이었다. 연운백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가서 검을 목에 겨눴다. 움직이지 마라, 목풍. 목풍이 깜짝 놀라서 돌아보았는데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며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연운백 대주님. 무릎 꿇어. 천천히. 목풍은 저항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고 체념한 듯하며 온몸을 떨고 있었다. 소검과 석화가 달려들어서 목풍을 포박했는데 밧줄로 손목을 묶었고 단전을 봉쇄했으며 목풍은 저항하지 않았다. 연운백이 목풍이 적고 있던 종이를 집어들었는데 천산파의 진영도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고 각 지점에 병력 수가 적혀 있었으며 장로들의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었다. 이걸 혈성궁에 전하려고 했구나. 목풍이 고개를 떨구었는데 대답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곧 인정이었다. 왜 배신했느냐? 여전히 침묵만 흘렀다. 연운백이 목풍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눈을 마주쳤다. 목풍, 너는 10년 넘게 천산파에 있었다. 동료들과 함께 수련했고 임무를 함께 수행했으며 천산파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런 내가 왜 배신했느냐? 목풍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입술을 깨물면서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흐느끼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 이유를 말해라. 목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한 달 전, 혈성궁에 자객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제 가족이 사는 마을에 목소리가 끊겼다. 계속해라. 저들이 제 딸을 납치했습니다. 아직 5살밖에 안 된 제 딸을. 목풍의 목소리가 떨렸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으며 어깨가 들썩였다. 저들이 말했습니다. 천산파의 정보를 넘기면 딸을 살려주겠다고. 거부하면 딸을 죽이겠다고.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연운백은 침묵했는데 목풍의 절규가 가슴을 찔렀고 분노와 동시에 연민이 일었으며 이것이 혈성궁의 비열한 수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운하기 옆에서 물었다. 아내는 어디 있느냐? 결성궁 본거지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홍련이 분노하면서 말했다. 비겁한 자들, 가족을 인질로 잡다니. 하지만 연운백은 차분하게 목풍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목풍, 내 심정은 이해한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 모두 이해한다. 하지만,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내가 넘긴 정보 때문에 천산파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 내 동료들이, 내가 함께 수련한 제자들이 모두 죽을 수도 있다. 목풍이 더욱 세게 흐느꼈다. 알고 있습니다. 연운백이 한숨을 쉬었다. 결성궁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정보를 다 넘겨도 딸을 죽일 것이고 아내도 죽일 것이며 너까지 죽일 것이다. 그것이 마교의 방식이다. 목풍이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절망이 가득했다. 딸을 구출할 방법을 강구해보겠다. 연운백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협조해야 한다. 결성궁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라. 그들의 계획, 접선 방법, 딸이 갇힌 위치, 모든 것을. 목풍이 망설였다. 이 제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우리를 도와라. 그러면 내 딸을 구할 방법을 찾아주겠다. 목풍이 연운백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고 미약하게라도 희망을 보았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결성궁의 계획은 3단계입니다. 서운하기 붓과 종이를 꺼내서 기록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정탐입니다. 혈영넷을 보내서 천산파의 진영을 확인하고 내부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약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혈영넷이라고 했느냐? 예. 3명은 청운 장로님께서 잡으셨고 1명은 제가 도와서 탈출시켰습니다. 연운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만 참았다. 계속해라. 두 번째 단계는 내부 교란입니다. 무기고의 독침을 훔치고 약재 창고를 오염시키며 비밀 통로를 열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홍련이 분노하면서 외쳤다. 그게 다 내 짓이었구나. 아닙니다. 저는 비밀 통로만 관리했습니다. 무기고는 철산이, 약재 창고는 초림이 담당했습니다. 서운하기 기록하면서 물었다. 철산과 초림도 배신자였느냐? 예. 저희 셋 모두 가족을 인질로 잡혔습니다. 저희는 목풍이 다시 울기 시작했다. 연운백이 차분하게 물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목풍이 눈물을 닦으면서 대답했다. 총공격입니다. 혈무천 궁주께서 직접 500명의 무사를 이끌고 오십니다. 닷새 후. 새벽에? 예. 축시와 인시 사이에 공격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고 제자들이 가장 돌린 시간이며 방심하기 쉬운 때입니다. 서운하기 날카롭게 물었다. 공격 경로는? 네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합니다. 정문으로 200명, 북동 능선으로 150명, 서문으로 100명, 그리고 비밀 통로로 50명입니다. 연운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 통로. 제가 열어둔 통로입니다. 결성궁 정예들이 그 길로 침투해서 후방을 공격할 예정이었습니다. 내 딸은 어디에 있느냐? 목풍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성궁 본거지. 지하 감옥에. 아내와 함께. 결성궁 본거지의 위치는 천산에서 남쪽으로 100리 떨어진 혈암산입니다. 붉은 바위산이고 동굴 안에 본거지가 있으며 경비가 삼엄합니다. 서운하기 모든 것을 기록했는데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다. 연운백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결무천은 어떤 자냐? 목풍이 온몸을 떨었다. 저는 한 번만 봤지만 무섭습니다. 그 눈빛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였습니다. 강함은
선천 경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화경절정이고 혈기술의 대가이며 혼자서 문파 하나를 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는데 화경절정이라는 것은 천검진인보다 훨씬 강하다는 뜻이었고 천산파 전체가 힘을 합쳐도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연운백이 일어섰다. 충분하다. 목풍, 너는 본진으로 압송된다. 감옥에 갇힐 것이고 문책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목풍을 바라보았다. 내 딸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혈성궁을 무찌른 후 반드시 구출하겠다. 목풍이 고개를 조아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만 살려주십시오. 천풍대가 목풍을 압송하여 본진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거웠다. 아무도 말이 없었고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으며 목풍의 이야기가 가슴을 짓눌렀다. 공련이 조용히 연운백에게 물었다. 대주님, 정말 목풍의 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목풍은 배신자입니다. 우리를 배신했어요. 그렇다. 하지만 그에게도 이유가 있었다. 연운백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림에는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목풍은 악인이 아니었다. 단지 약했을 뿐이다. 가족을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다. 소매가 말했다. 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험해졌어요. 그렇다. 그래서 목풍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어린아이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청풍이 조용히 말했다. 대주님은 착하시네요. 착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우리가 정파라면 정파답게 행동해야 한다. 마교처럼 무고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 석화가 주먹을 쥐었다. 그럼 혈성궁을 무찌른 후 딸을 구하러 가는 거죠? 그렇다. 하지만 먼저 혈성궁을 막아야 한다. 본진에 도착하자 천검진인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풍을 보고 눈빛이 복잡해졌다. 목풍. 내가. 목풍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장문인. 저는. 천검진인이 한숨을 쉬었다. 딸 때문이라는 것은 들었다. 일단 감옥에 가두고 대전이 끝난 후 문책하겠다. 감사합니다. 목풍이 끌려가면서도 연운백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가족 구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연운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을 반드시 구하겠다. 천검진인이 연운백을 불렀다. 운백아, 목풍에게서 얻은 정보를 보고해라. 연운백이 모든 것을 보고했는데 혈성궁의 3단계 계획과 공격 시간과 경로와 병력 동원 진영도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천검진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장로들 또한 모두 모였고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500명. 그리고 혈무천이 직접. 태산 장로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겨야 한다. 천검진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병력 차이가. 병력만으로 대전의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 지형이나 전략도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지킬 것이 있다. 천검진인이 모두를 둘러보았다. 우리는 이곳 천산파를 지킨다. 가족을 지키고 동료를 지키며 천산을 지킨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장로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부터 방어 계획을 수정한다. 서운하기 지도를 펼쳤는데 목풍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붉은 선을 그어나갔다. 비밀 통로는 봉쇄합니다. 돌로 막고 함정을 설치하며 복병을 포진시킵니다. 정문 병력을 늘립니다. 100명에서 150명으로 북동 능선도 강화합니다. 70명에서 100명으로 천풍대는 별동대로 남아서 어디든 지원합니다. 모두가 동의했다. 연운백이 손을 들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혈무천은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천검진인이 놀라서 물었다. 내가? 혼자서. 혼옥과 함께입니다. 연운백이 품에서 혼옥을 꺼내는데 붉은 빛이 방을 비췄고 강력한 압박감이 퍼져나갔다. 혼옥의 3단계까지 쓰면 혈무천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부님과 장로님들은 500명의 무사를 막아주십시오. 하지만 위험하다. 혼옥은 내 정신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혈무천을 막지 못하면 천산파는 무너집니다. 침묵이 흘렀다. 천검진인이 연운백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알았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라. 위험하면 즉시 후퇴해라. 예, 사부님.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졌다. 밤이 깊어지면서 천산파는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다. 제자들이 무기를 손질하고 있었고 장로들이 방어선을 점검하고 있었으며 야매가 회복단을 대량으로 제작하고 있었다. 연운백은 혼자 뒷산 정상에 올라갔다. 가장 높은 곳이었고 천산 전체가 내려다 보였으며 멀리 남쪽 지평선까지 보였다. 붉은 달이 하늘에 떠 있었다. 그리고 멀리, 아주 멀리, 남쪽 지평선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검은 그림자들이었다. 수백 개의 그림자들이 천천히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횃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으며 대규모의 병력이 이동하고 있었다. 혈성궁이었다. 연운백이 혼옥을 꺼내는데 붉은 옥이 달빛을 받아 더욱 밝게 빛났고 그 안에서 광풍검존의 기운이 잠들어 있었다. 광풍검존. 선조님, 당신이 지킨 천산파를 이번에는 제가 지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었고 피의 냄새가 섞여 있었으며 마교와의 대전의 기운이 느껴졌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홍련이었다. 대주님, 여기 계셨군요. 홍련아, 잠 안 주무세요? 잠이 오지 않는다. 홍련이 연운백 옆에 섰다. 둘은 말없이 남쪽을 바라봤는데 혈성궁의 횃불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무섭지 않으세요? 홍련이 조용히 물었다. 무섭다. 연운백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도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다. 혈무천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고 500명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럼. 하지만 그래도 싸운다. 연운백이 홍련을 바라보았다. 홍련아, 너는 왜 싸우느냐? 홍련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대주님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천풍대를 지키고 천산파를 지키며 제 꿈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꿈. 예. 저는 강한 검객이 되고 싶어요.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당당한 검객이요. 그래서 계속 수련했고 강해졌으며 이제는 남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홍련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대주님 덕분이에요. 대주님이 저를 천풍대에 받아주셨고 훈련시켜 주셨으며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연운백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고맙다, 홍련아.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멀리서 뇌성 같은 소리가 들렸다. 혈성궁 마교인의 북소리였다. 둥. 북이 울리기 시작했다. 연운백이 일어섰다. 가자. 준비할 시간이다. 예. 둘이 함께 산을 내려갔는데 뒤로 붉은 달이 따라왔고 앞으로는 천산파가 기다리고 있었으며 운명의 대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천풍대 전원이 중앙 연무장에 모였다. 8명이 원을 만들어 섰는데 연운백과 홍련과 소검과 청풍과 석화와 백화와 소매와 야매였다. 내일 새벽 혈성궁과의 대전이 시작된다. 연운백이 말했다. 혈성궁 500명이 온다. 혈무천이 이끌고 온다.
우리는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며 살아남아야 한다. 7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억해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천풍대는 하나고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끝까지 함께한다. 연운백이 손을 내밀었다. 홍련, 소검, 청풍, 석화, 백화, 소매, 야매 모두가 손을 포겠다. 8개의 손이 겹쳐졌다. 붉은 달이 천천히 지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비의 새벽이.